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Q 파워포인트 25년 6월 시험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저장부터 진행하겠습니다. F12 누르셔서 항상 문서 ITQ 폴더에 수업번호 8자리, 그 다음에 성함 쓰시는 연습으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4 용지 변경하셔야겠죠? 디자인 탭에 가셔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화이트 스크린을 A4 용지로 선택하시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구성을 진행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2에서 6까지 제목과 하단 로그 슬라이드 번호를 하셔야겠죠? 자, 이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기에 가셔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셔서 위에서 세 번째 거 요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상자는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크기 조절이랑 살짝 작게 하시면 이쁘게 진행이 됩니다. 상자를 조정하셨으면 이제 여기에서 아랫도형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네모네요. 네, 그러시면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셔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형을 그리시면 기본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 설정하셔야 할 것은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흐린색으로 하나 해주시고요.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 글꼴은 굴림이 18입니다. 그러면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씨색은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기본 도형 설정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조금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진한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살짝 줄일게요. 자, 진한 도형은 똑같이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네모나고 삐죽하니까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모퉁이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을 같이 줄이셔야 되니까 왼손을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렇게 줄이시면 같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선택하시고 진하니까요. 여기서 진한색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범위를 선택하시고 전체 구성을 보시면 도형에 선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선식에서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뒤에 상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맨 앞으로 해주시고 글꼴은 도둠의 40 흰색입니다. 홈에 가셔서 도둠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40,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으로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하단 로그를 해주시면 돼요. 삽입에 가셔서 그림에 가셔서 ABC 주식회사죠? 요 선택하시고 삽입, 그 다음에 배경을 투명색으로 하셔야 되니까 색에 가셔서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색을 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표지 디자인에 동일한 게 있으니까요.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C 하셔서 한번 복사를 눌러주세요. 크기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가 끝났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셔서 닫기 하고 나오신 다음에요. 이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요. 저희 아까 복사한 게 있으시니까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그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얹혀 놓으시면 하나는 바로 간단하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기 보시면 번호 하셔야 되니까 삽입에 가시면 머리글 바닥글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랑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함 둘 다 체크하시고요. 적용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슬라이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5번 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셔서 1번부터 6번까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 하실 때는 안내선이 있으면 좀 편합니다. 보기에 가시면 안내선 있고요. 이렇게 라인이 있으니까요. 도형 그리실 때 참조하시면 편합니다. 자,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양쪽 다 사각형이 동그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을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시면 도형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그림에 가셔서 그림 삽입, 그 다음에 파일에서 그 다음에 저 그림은 요거죠. 선택하시고 삽입, 그 다음에 잘 보시면 투명도 50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입니다. 투명도 여기 5 하시고 엔터 치셔서 50%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에 가셔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5포인트니까 5포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림은 진행했고요.
중간에 있는 워드 아트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요.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요.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다 쓰셨으면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궁서에 굵게,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변화는 수축이에요. 도형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효과에 가셔서 변환에 가셔서 수축은 이거일 겁니다.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접 반사 터치입니다. 똑같이 효과에 들어가셔서 반사에서 근접 반사 터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I자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오셔서요. 제목을 목차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상자는 테두리 선택하시고 지워주시면 되고요. 딜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을 두 개 그리셔야 되는데요. 밑에 도형을 먼저 그리세요. 이쪽이 삐죽하니까요.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선택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내서는 지우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키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끄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도형 그리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삐죽하고 둥글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그 상자 그려주시면 돼요. 텍스트 상자 여기 선택하셔서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글씨를 쓰실 때는 제 긴 거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조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글꼴은 도둠의 24, 도형은 선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홈에서 글꼴은 도둠입니다. 글자 크기는 24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선 없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도형은 진하니까요. 진한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글자 색은 흰색이니까 흰색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복사하시기 전에 위치랑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 되셨으면 저희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앞에 번호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다 하셨으면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여기니까요.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링크에 가셔서 링크, 자, 그 다음에 현재 문서로 하시고요. 슬라이드 6번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위치를 살짝 조절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그림 넣겠습니다. 삽입의 그림에 가셔서요. 저 그림은 요거 선택하시고 삽입. 그 다음에 여기 자르기 누르셔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 한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시면 두 번째 슬라이드는 끝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에 오셔서 여기 제목을 써주세요. 제목을 다 입력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글씨를 보시면서 앞에 선택하시고요. 영문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 다 하셨으면 테두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조건을 확인하셨을 때 굴림 24, 주간격 1.5를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간격을 1.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요. 저희 글무리 기호 바꾸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저 모양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굵게 하셔야겠죠. 네,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선택하시고요. 지금 현재 크기가 24죠. 네, 그럼 탭을 누르시던가 요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양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래쪽으로 복사하셔야 되니까요. 상자 크기 조금 조절해 주시고요. 위치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상자는 선택하시고요.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 끝에 라인이 맞도록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아랫부분 영문 앞에 선택하시고요. 한글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고요. 영문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T자 앞에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문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쓰시고 영문을 지우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요. 굴림의 24 굵게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굴림의 20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넣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미디어에 가셔서 동영상을 선택하시고요. 삽입하신 다음에 위치랑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요. 동영상 조건을 보시면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재생에 가셔서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슬라이드는 끝나신 거고요. 4번 슬라이드 오셔서 글씨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이제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는 열이 하나, 둘, 그 다음에 행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표 눌러주시고요. 열은 2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은 3으로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여기 4자 뒤에 정도까지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2자 정도까지니까 2자 뒤에 정도까지 이렇게 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자 정도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먼저 하겠습니다. 테마 스타일에 강조 5니까요. 여기 가셔서 스타일 1에 강조 5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머리크랭과 줄무늬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클릭하시고요. 직접 이렇게 쓰시면서 글씨를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18입니다. 그럼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글씨가 왼쪽과 위쪽으로 가 있으니까요. 가운데랑 이렇게 중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줄 사이 간격이 있으니까 여기서 줄 간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깨진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요. 크기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네모난데요. 한쪽은 둥글고 잘려있죠. 네, 그러시면 도형에 가셔서 요거를 하시면 되겠네요.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린 거 네,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안쪽 도형 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도형 선택하시고요. 진하니까요. 진한색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도 조절을 해주세요. 살짝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클릭하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쓰셨으면 글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글꼴은 굴림의 18인데요. 저희는 아까 기본 설정을 했죠. 특별히 바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 도형 그리겠습니다. 네모나고 양쪽이 둥글게 되어 있죠. 네, 도형에 가셔서 맨 끝에 거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선형 아래쪽으로 그라데이션 있죠.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그라데이션에서 선형 아래쪽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에 맞춰주시고요. 왼손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가 맞지 않으시면 표를 늘리셔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항상 이렇게 눌러보셔서요. 글꼴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는 여기 차트 삽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X창이 열리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여기 모퉁이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서 데이터를 써주시면 돼요. 위에 보시면 2020년 그게 여기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트랑 1발 1급이 계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요트가 이렇게 세로로, 가로 세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숫자를 써주세요. 숫자를 다 쓰셨으면 새 서식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0이랑 1000단위 컴마가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시면 새 서식이 있습니다. 숫자에 가셔서 1000단위 컴마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차트 크기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밑에 테이블을 주셔야 되니까 여기 레이아웃 가셔서 다섯 번째 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필요 없는 축 제목 선택하시고 지우시고 딜리트 눌러서 눈금선턴 선택하시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둠의 16 외곽선 이렇게 돼 있죠. 홈에 가셔서 글꼴은 도둠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6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서재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검은색으로 외곽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은 노란색, 그림 영역은 흰색이죠. 바깥쪽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도형치우기에서 노란색, 그 다음에 안쪽 선택하시고 도형치우기에서 흰색,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 조건에 보시면 차트 제목, 여기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24 굵게, 그 다음에 안에 흰색 테두리, 그 다음에 그림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지워주시고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다 입력하셨으면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이었죠? 네. 굴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는 24. 그 다음에 굵게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이니까 서재에 가셔서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윤곽선에서 검은색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은 저희 색상을 변경했고요. 데이터 서식, 일반 1급 계열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고 보조 추가하시는 겁니다. 자, 그거는 막대 아무거나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일반 1급이죠. 일반 1급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식을 바꾸셔야 되니까 선을 더블 클릭. 페인트 톤에 가셔서 표식 옵션에 가셔서 기본 제공하시고요. 모양 변경하시고 크기는 12로 하겠습니다. 크기는 10을 하셔도 되고 12를 하셔도 되고 편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값 표시 여기 보시면 여기에만 있네요. 자, 그러면 선택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에 요소 추가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 이렇게 하셔서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도형을 하시기 전에 축을 바꾸셔야 돼요. 선택을 하시고 먼저 라인을 넣으셔야 되니까 서재에 가셔서 검은색, 아래축도 선택을 하시고요. 검은색, 그 다음에 보조축도 선택하시고 검은색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값을 보셔야 됩니다. 900부터 1250이니까 여기는 변경을 안 하셔도 되고요. 보조축을 보시면 0부터 6000까지 2000씩 여기는 바꾸셔야겠죠. 자, 숫자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0부터 6000까지 2000씩 네,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셔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요. 저 도형은 요거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입니다.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의 18입니다. 굴림 선택하시고요. 18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크기랑 위치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셔서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여기 밑에 상자는 테두리 선택하시고 지워주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보기에 가셔서 안내선을 하나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그리실 때는 배경이 되어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시면 돼요. 양쪽이 둥글게 되어 있죠.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채우기 색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하셔야겠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요. 위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있으니까요. 회전에 가셔서 좌우 대칭.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맞는데 여기 테두리가 있죠. 네, 테두리 하셔야 되니까 윤곽선에 가셔서 대시에 가셔서 점선이나 파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살짝 두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도형을 그려주세요. 도형을 그리실 때는 삽입에 가셔서 도형 그리실 때는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손을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에 가셔서 좌우 대칭 이런 식으로 하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아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항상 두 개, 요거랑 요게 출제가 됐네요. 삽입에 가시면 스마트 아트 저 모양은 이렇게 해서 내려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저희 3칸이죠. 그리고 여기는 4칸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누르셔서 끝에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칸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는 글씨를 쓰시고 방향키 아래로 내려오시면 돼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하시고 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색 변경에 가셔서 진한색.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차원 경사로 되어 있죠. 여기 가셔서 3차원 경사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주셔야 됩니다. 글꼴은 굴림의 18.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의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하셔서 위치랑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아트 그려보겠습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에 가셔서 이번에는 저 모양이 여기 있네요. 네,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눌러주셔서 그 다음에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다 쓰셨으면 X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하시고 색 변경에 가셔서 이쁜 색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차원 만화네요. 여기 가셔서 3차원 만화 선택하시고요. 글꼴 주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의 18이죠. 굴림 해주시면 되고요. 글꼴 크기는 18.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셔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깨지지 않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를 다 하셨으면 열심히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글씨는 제가 나중에 써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형은 네모나고 한쪽이 둥글게 되어 있죠. 네, 여기 도형에 가셔서 네모나고 한쪽이 둥근 거는 요거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도형은 네모난데 양쪽이 잘려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 도형에 가셔서요, 양쪽이 잘려 있는 거를 요거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양쪽에 삐죽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를 선택하시고 그리실 때 크게 그려주세요. 크게 그리시고요, 노란 점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얹혀 놓으시고요, 세세하게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도형은 오각형입니다. 오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회전하셔야 되니까 회전해서 상하대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글씨를 쓰시면 같이 회전이 되니까 요 같은 경우는 꼭 텍 상자 이용하셔서 글씨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따로 주셔야 됩니다. 굴림의 18,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이렇게 얹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도형은 네모난데 양쪽이 잘려 있죠.
네모난데 잘려있는 거는 요거 선택하셔서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똑같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요. 이렇게 해서 복사하셔서 위치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도형은 네모난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순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하셔서 크기랑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형은 컨트롤 누르고 복사하셔서 크기랑 위치는 제가 이따가 글씨를 쓰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배지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중간에 화살표는 도형에 들어가셔서 화살표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윤곽선에 가셔서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시에 가셔서 파선, 그 다음에 두께도 이렇게 두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화살표 모양이 좀 다르죠? 이럴 경우는 화살표 모양에 가셔서 동일한 게 없으면 밑으로 가셔서요. 여기에서 화살표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랑 위치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도형은 네모나고 한쪽이 화살표니까 이거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컨트롤 누르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정렬에 가셔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대칭. 제가 빠르게 한번 그려보았고요. 글씨를 쓰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여기는 진하고 흰색으로 되어 있죠. 선택을 하시고요. 도형에서 진한 색으로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은 흰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기본 설정에서 글꼴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서 흐리고 진한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셔서 그리고 같은 색으로 됐네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좀 흐리다 싶은 거는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흐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제 그룹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룹의 애니메이션 나누기 세로 바깥쪽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그룹에 가셔서 그룹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G 누르셔서 그룹 하시고요.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가셔서 나누기 세로 바깥쪽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선택하시고 단축키 컨트롤 G 누르셔서 그룹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바운드죠. 그래서 바운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여기서 미리 보기 눌러주세요. 그룹이랑 애니메이션이 잘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 되셨으면 혹시 틀린 사항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